앞서 제가 속보로도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번 이런 논란이 터질 때마다 사과는 일단 하고 다시 관심이 식으면 늘 그랬듯 또 몰래 뭐 혹은 아름아름 아빠백 아빠 찬스를 쓰고 말이죠. 오늘 저희 채널의 정치 시그널에 전한길 씨가 직접 출연했는데 오늘 타깃은 선관위였습니다. 그야말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불법, 편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 2030 세대들을 가르쳐온 강사로서 선관위는 한마디로 조폭 마피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제 제자들은 국어공무원 대가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관위의 고위 관리 자제들은 경력직으로 채용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힘없고 부모 찬스 없는 많은 2030들이 우리는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선관위 못 들어가네? 우리 딸이 이뻐서 합격시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쁘면 다 선관위 갈 수 있겠네요. 분노하지 않는 게 이거는 개돼지죠.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선관위에서 답변하기를 원래 선관위는 가족 회사이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늘 관행이었다고 이래 이야기했어요. 아니 아니야. 그 국민들이 얘네 세금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의 주인인데 어떻게 저거들끼리 다 해먹냐고. 말이 돼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전한기 씨의 분노치가 상당했습니다. 가감없이 한번 쭉 들어봤는데 내 제자들은 구급 공무원들의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내 딸이 이뻐서 합격. 이거 모르겠어요. 오늘 상당히 원색적으로 거칠게 표현했어요. 뭐 개돼지 혹은 선관위에 불질러 버리고 싶다. 최재형 변호사님 오늘 전한기 씨의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전한길 강사님이 예. 내가 60억 연봉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간 핵심적인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비리였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채널 A 그 정치 시그널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 확인해본 바로는 작년 2024년 선관위 구급 공채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878대 1이었습니다. 예. 100명을 뽑는데 87,860명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며칠 전 감사원이 감사했는 결과 지난 10일 동안 고위공직자들이 짬짬이로 들어왔는 이 인사비리 개수가 예. 공교롭게도 똑같은 878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제자들은 구급 공무원 되려고 말단 공무원 되려고 밤새 목숨 걸고 공부를 하는데 예. 이 그 선관위 고위공직자 딸은 이뻐서 합격하고 사무총장 장관급 아들은 들어와가지고 세자 되는 이런 세대. 이게 바로 음서제도인 것이고 예. 이게 바로 대한민국 21세기의 현실인가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제자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내 연봉 60억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간다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오늘 상세하게 밝힌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평생 흑수저로서 공채 인생이었습니다. 예. 저도 뭐 법원행정고시 사법시험 하면서 예. 정말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데 알고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해서 뒷구멍으로 들어갔다는 거 알면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 바보 아닙니까? 개돼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문제인 것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가 아니냐라고 알겠습니다.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이도학 의원님 쭉 네. 전한기 씨 혹은 뭐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전한기 씨에 대한 언급을 최근에 그리 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표현은 거칠고 뭐 불질러 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전한기 씨가 선관위에 문제 제기하는 건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부정채용과 관련된 것은 예.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2년 전에도 지난 10년 동안 다 훑었을 때 거의 예. 1000여 명 가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8명 가까운 이 사람이 예. 기본적으로 부정채용됐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금 보면요. 이미 아마 제대로 된 감사를 더 하게 된다 그러면 1000여 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적발됐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조치에 취해졌느냐, 예. 그때 어떤 이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리가 됐나? 이걸 아마 살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관위가 할 말이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국민의 어떤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것을 재발 방지할 것인가 스스로의 대책뿐만 아니라 예. 저는 이게 국회에서 진짜 이건 심사숙고해서 과연 선관위 이 채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견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그 놀랄만한 선관위 내부의 아빠백 아빠 찬스 논란거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김세한 전 선관위 사무처장 아들 뭐 세자라 불린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난 김세한 전 사무총장 아들을 포함한 10명이 현재도 선관위에 근무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징계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요. 10명에 대해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떻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조선시대에 했던 음서제가 여전히 행행하고 있다는 거. 저도 선관위를 꽤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몰랐냐 하면 예. 사실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이 감시와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을러두는 데가 바로 선관위입니다. 예.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국회의원들 뭐 행사하는 데 가서 뭐 하면 잘못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 바로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숙이거든요. 예. 왜? 본인들 배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다든 이렇게 될 경우에 선거법 위반 경우에 자 그걸 믿고 선관위가 수십 년 동안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어져 온 거죠. 예. 더군다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보면 이 통로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선관위로 일단 뽑아요. 예. 지방선관위로 뽑아서 거기서 일정 정도 하다가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재외동포들 그 투표가 하기 때문에 갔다 옵니다. 자, 들어오면 또 중앙선관위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승진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고 특히 내부적으로는 다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매뉴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매뉴얼도 공유하고 또 그러면 이 매뉴얼을 공유한 사람들은 다 공범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취재를 해도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결국 감사원이 들이닥쳐서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내부적 자료도 다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 가족 채용 관련해서 그거 국회에서 요청하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안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정말 이 선관위가 오늘 성명을 발표를 했지만 또 못 믿겠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선관위는 그냥 거의 뭐 옛날에 그런 말 유행했죠. 배째세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게 알면 할수록 아니 이게 처음 논란도 아니고 그때 한번 홍역을 치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써졌다. 저 김진욱 대변인 여기 보면 그래요. 특히 채용 입사한 대상자들은 모두 재직 중이고 10명이 이런데 이게 일단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가 또 선거 있으니까 총선 앞두고 어떻게 일도 안 시키면 어떡하냐. 또 아름아름 또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5명은 그래도 직무 배제 조치 했다가 다시 왔는데 아예 5명은 직무 배제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의 신뢰도가 이 선거 관리 기능 외에 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스스로 초래한 일을 갖다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가?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을 견디다 못하니까 이제 오늘 이 사과문까지 발표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는데 예. 너무 늦었다.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물론 그동안 선거관리를 잘 해오려고 노력했던 부분 이거는 공은 공대로 평가를 할 게 있다면 예.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뭐 석구리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얼만큼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외에 인사와 또 채용과 관련된 이런 많은 부조리들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도려내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 또는 외부 기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관련된 이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견제 감시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 이루어질 텐데 예.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그것만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전에 있었던 저 지금 직무 배제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번 부정 채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 조치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논란을 빚어놓고 10명 그대로 다녔어요? 일 안 시키는 게 혜택 아니냐라고 하면서 직무 배제 조치 다시 뒤집었고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 전남 선관위 경력직 채용 당시에 백지 채점부에 점수를 조작했다. 송봉석 전 사무차장 딸 안 착한 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딸 정말 착하다라고 하면서 채용 청탁하고 채용 공고 없이 1인 채용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러니까 아빠 백 있으면 점수 조작해서라도 입사할 수 있고 진단서도 가짜로 내고 해외여행 다닐 수도 있고 뭐 근무 시간에 로스쿨 다니고 이런 거 저희가 구구절절 제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감사원 결과에 하나하나 다 드러나 있어요.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게 사실 감사원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하지 않았으면 이마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까제, 깨구리, 붕어, 흙수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가족회사면은 월급은 누가 주죠? 지들이 일을 해가지고 지들이 월급 받아야 되는데 왜 피 같은 혈세를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녹을 받아 먹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인사비리를 저지르나 했더니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믿을 만한 게 무엇을 믿은 것이죠? 인사비리 드러나지 않도록 입 싹 닦으려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았습니까? 지금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아빠는 딸에게 딸 바보입니다. 자기 딸 중에 착하지 않은 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예. 그리고 또 공문서비조 및 동행사 나아가 이렇게 해놓고 짬짬이 있는 사람들 빨리 초고속 승진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형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뇌물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그 특별감찰관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 대상으로 인사비리를 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해서 이게 우리 헌법 국민의 선관위로 다가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혁신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아들이 좀 어리긴 한데 아빠가 선관위를 안 다녀서 갑자기 미안하다는 생각 들고요. 참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데 선관위 논란은 아시는 것처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년 전, 그러니까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 속구리 투표 논란이 일면서 도대체 선관위가 뭘 관리했냐, 부실 선거 관리가 드러났었습니다. 놔두고 가려고 놔두고 가려니 말이에요. 봉투함을 열어봤더니 이미 봉투에 이게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참 속구리 논란 선관위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까 아빠 찬스 말고도요. 속구리 투표 논란은 당시 선거관리 책임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충북 선관위가 여기 연구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 충북에 연고가 있는 상임위원으로 다시 재지명했다. 이런 경우 저 이동학 의원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선관위의 지금 인식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저런 걸 보면 그냥 소나기만 피해가자라는 투인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대선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구리 투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제가 당시에 최고위원일 때도 예. 여당이었지만 저런 것에 대한 목소리는 세게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정성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들이 왜 저렇게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됐던 것이고 예. 지금 세컨드 폰을 썬니 많이 하는 그런 김세환 사무총장의 경우도 사실은 속구리 투표 때 논란이 돼가지고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1급으로 있으셨던 분이 3개월 정도 소나기 피해가고 그 뒤에 다시 또 좋은 자리로 가게 됐다. 이것을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선관위 자체가 사실은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 혹은 어떤 이 감사 절차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선거에 관련된 사무에 관한 것들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든 기구를 만들든 어떤 합의점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쯤 독보였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하긴 했어요.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에도 엄중 조치. 저 엄중 조치가 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따가 방송 끝나고 잘 읽어볼게요. 예. 국회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거다. 밖에서 위촉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진작했어야죠. 예. 감사기구 독립성을 위해서 외부위원 위주. 외부라는 단어에 방점을 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부터 이 부분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아빠 찬스 논란이 다시 한번 불이 붙은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배제시키면서 이 논란이 더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고 감사하냐? 여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도 감사원 감사를 배제시켜놓고 찝찝한가 봐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견제 가능하다는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탁상공론이냐면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중앙선관위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적발합니까? 국정조사는요.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고 방해하면 문 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정조사 막 열 수 있습니까? 또 검찰 수사도 황당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 즉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검찰 수사가 막 착수될 수 있으며 또 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헌재가 감사원한테 손 떼라고 했다.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현정 의원님. 네. 국정감사 해봤자 1년에 한 번 할 거 적발 쉽지 않다. 두 번째 국정조사. 이거는 다수당, 민주당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 특히 검찰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직 대법관이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손 떼면 누가 선관위를 도대체 감사하냐?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 허점인데요. 우리 헌법에는 감사원 같은 경우는 행정각부를 예. 일단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관위는 행정각부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감사원법에 보면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회계감사는 감사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감사는 이제 못하는 것인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감사원 이 선관위 같은 경우도 선거 자체에 대한 감사 말고 사실 내부적인 이런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감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감사원의 감사가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선관위 내부의 어떤 이 채용 문제라든지 회계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원은 자체 감사 이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기구가 됩니다. 선관위가 전국에 17개가 있는데요. 전체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관위가 이게 참 법적인 묘한 게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에요.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이 선관위원장 하도록 돼 그러니까 있어요. 과천 선관위로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봤잖아요. 맞아요. 사과선거 하잖아요. 이분요 선거 때 출근 안 했어요. 선거 당일날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 봤대요.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 당일날 선관위에 출근 안 하고 집에서 TV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법관이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에서 가끔 한 번씩 와서 체크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각급 지금 지방선관위 같은 경우도 그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예. 선관위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있는데 고발을 법원에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판사 있는 데를 고발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판결합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이렇게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 맞춰야 되고 지금 판사가 하는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선관위 자체가 이 지금 현재 헌법기구가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이걸 이분을 손을 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예. 선관위를 지금 독립기구로 만들었는데 맞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중앙에 TF팀이나 이 기구만 있고 나머지는 선거 때만 되면 그때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차출해서 예. 선거를 치르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선관위가 상시화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농협 선거 관리하고요. 초등학생 반장 선거 관리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그 인력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선거 때만 되면 이분들 상당수가 또 휴직계를 내요. 아, 오히려 총선 대선 딱 그 해 봐가지고 그 연도수 봐가지고 그때 휴가 내고 길게 장기휴가 한다면서요? 그 퍼센타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없는 데 다시 복직하고 이런 직장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게 다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 부분이에요. 검찰 수사.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주진 의원의 이 지적이 뭐냐면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잖아요. 워낙 대통령 탄핵 심리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면면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선관위원장 이력이 있고 6명이 평택, 강릉, 진주, 공주, 음성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최진정 변호사는 이게 여권에서 지적하는 헌법재판관 혹은 선거관리 이게 판사 출신들이 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참 권력이란 것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법부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짬짬이 돼서 공정관계가 돼버리는 공생관계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가장 꿀보직 알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법원으로부터 받는 월급의 갑자기 뭐가 들어왔는데 봤더니만 내 월급의 3분의 1 되는 정도가 출근하지도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수당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죠? 지금 판사는 법원장 내지는 부장판사라면서 아무 일도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알바 받아서 좋고 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그 장으로 있으니까 검찰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영장하면은 영장 다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는 좋고 이런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이런 어이없는 구도가 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그 결정적으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감사조차도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방탄복 3당 콤보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있다.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국회의 감시가 있고 두 번째는 보면은 내부 감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부 감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감사총장 아들, 딸이 불법 취직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라는 것이죠. 이런 3단 방어 콤보를 두드려 패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다 논평 존중하되 두드려 패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부분까지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서요. 김진욱 대변인. 이게 오늘 보니까 한 신문에서 야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보수가 이렇게 전사적으로 선관위 때리기 집중하는 게 이거 부정선거 의혹 좀 더 부추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일부 야권에서 그런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고 다만 야당에서는 그러면 선관위 감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또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은 뭐냐 선관위 때리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비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엄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선관위가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옹호하고 편들지 않습니다. 예. 선관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이 부정 채용과 같은 이런 비위가 있다면 반드시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나 지금 이런 그 초과 삼간 그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선관위의 부정 비위 이런 걸 처벌하자고 선관위의 공정선거 관리 시스템 이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은 예. 어디까지나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헌법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예. 마치 이것을 선거관리위원 경력이 있는 그런 그 선관위원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 자체가 예. 완전히 무슨 뭐 다 하나가 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 감사원의 감사가 만병통치약이냐 그렇지 않다. 좀 전에 주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1년에 한 번 해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지금의 이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의 시작점인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 저는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제어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그만둔 뒤에도 한 1년 8개월 동안 이른바 세컨폰으로 모 정치인과 연락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이 선관위 관련 이슈가 논란이 식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한 의원은 아예 사전투표 폐지 법안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관리에만 722억 원이 투입되는 등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제도적인 결함과 함께 선관위의 관리 부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채용비리 근무 테마는 온상이 된 마피아 패밀리라고 했고요. 장동혁 의원은 아예 사전투표제를 없애자라고 했어요. 이동학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요, 지금 좀 너무나 조변석계 했다. 이게 입장이 확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때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한동훈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전투표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뭐 부정선거가 의혹이 있다라고 일각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전투표해야 이길 수 있고 이번 선거부터는 수개표가 완전히 다 진행됩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천명했단 말씀 말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그때 선거 9호고 사전투표 믿고 투표 많이 해달라 국민의힘에 이 차원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당시에 제가 이제 워딩을 다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그때 당시 옆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뭔가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선관위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빌드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좀 됩니다. 예. 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예. 그때에도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폐지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전투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해요. 예, 근데 본투표는 여론조사를 못 보고 투표합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사전투표하는 분과 본투표하는 분의 권리 침해예요. 즉 사전투표하는 분들은 내가 그 지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를 다 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입니다. 그 이후 본선 투표하신 분들은 그걸 못 봐요. 자, 이런 권리 침해를 하나로 합치자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관리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본투표를 한 2, 3일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 당일날 못 하시는 분들도 권리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뭔가 여당이 사전투표 혹은 선관위 관련 이슈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곱씹어봐도 그렇게 문제가 있고 홍역을 치르다 놓고서 10명이 여전히 선관위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압박백으로 이 부분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타겟으로 삼아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 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의 겸임 금지,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채용 비리 논란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이 부분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줄곧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특히 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고 최근에 보니까 인터넷에 이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유포가 되고 있고 굉장히 다시 한번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초에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층을 조금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의혹과 주장만 난무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도 직결이 좀 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게 실제로 저는 일어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간에 보니까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구조사 그리고 사전투표 여론조사에 소수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모든 게 다 부정선거로 다 이어지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선관위와 관련돼서 가족 채용 비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은 저희 민주당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자꾸 장동혁 의원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인 불시, 정말 이런 얘기 그만하셔라.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 불순한 의도가 담긴 선관위 때리기가 아니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나라 운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데 유독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정선거, 또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그런 정략적 의도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집중포화에는 지금 여권